자, 오늘은 도형의 이동 그 개념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의 이동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있는데 먼저 평행 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도형이나 점이나 직선이 내는 도형들을 평행 이동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뭐 어떤 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이걸 갖다가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서 우리가 어떤 점에 이렇게 가게 만드는 이런 이동을 우리가 평행 이동, 즉 X축과 Y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하는 걸 우리가 평행 이동이라고 불러요. 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이 표현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하는데, 예를 들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겁니다. X, Y 좌표는 X에다가 A만큼 더하게 되고 Y에다가 Y 더하기 B만큼을 더하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럼 우리는 얘가 이렇게 변했다 라고 표현을 하든가, 아니면 거꾸로 이 표현을 보고 이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현을 우리가 함수식이라고 부르는데, XY를 X축으로 Y축으로 AB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요렇게 식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4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했다.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XY는 어떻게 돼?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자, 여기 점은 어떻게 하죠? 그럼 이 점은 여기에다 그냥 갖다 넣으면 돼요. 3, 4가 그럼 어떻게 하냐? 점은 그렇죠. 5,1 이렇게 해서 이동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을 이동할 때는 요 함수식을 쓰고 우리 점을 갖다 넣어서 이동한 이게 바로 5,1이 평행 이동한 점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자, 이번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만약에 평행 이동이 나왔는데,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쓰는 것까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걸 Y는 fx라는 어떤 도형 또는 함수에 관한 이런 식들이 있을 때 이 식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이걸 여기다 넣을 때, 얘를 여기다 넣고 얘를 여기다 넣을 때 부호를 바꿔서 넣습니다. 이렇게 부호를 바꿔서 넣는 게 바로 평행 이동을 도형에다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좌표는 아까 여기 봤듯이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데, 도형이나 함수식은 어떻게 한다? 우리가 요거를 부호를 x 빼기 2 y 플러스 3으로 바꿔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할 게, 자, 평행 이동이라는 거는 정의가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이동을 했다, 이런 x축이 y축에 평행하게 이동하는 걸 평행 이동이라 부르는데, 무조건 그 평행 이동은 이런 식을 써요. 자, 이 식을 써서 반드시 푸는데, 자, 문제는 이 식을 좌표에다가 적용할 때는 그대로 갖다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도형을 이동시킬 때는 부호를 반대로 해서 집어넣으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행 이동이 됐으니까 대칭 이동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대칭 이동을 들어가는데, 자, 대칭 이동은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냐면 두 번째 페이지를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페이지 개념 2번 보면 어때요? 그렇죠. 뭐 10가지가 나와 있네.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X축 대칭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이쪽에다 어디다 그릴까? 여기다 그릴까? 그림을? 자, 이렇게 그려서
우리가 어떤 XY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대칭을 시키는 거죠. X축에. 그럼 X는 그대로 있는데 Y의 부호가 반대로 되니까 우리가 XY를 뭐라고 쓰냐면은 이렇게 XY를 X, 마이너스 Y 이렇게 우리가 평행이동식을 쓰면 되겠죠? 요 그림을 이제 한 번만 딱 그려주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림을 안 그리고 그냥 바로 쓸게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Y축 대칭을 하게 되면, 그렇죠? 이번엔 X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겠죠, X가? 이렇게 되고, 다음 3번. 자, 이번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해봅시다. 자, 원점에 대칭하면 또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어떤 X, Y라는 점이 있을 때 이렇게 대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치? 부호가 이렇게 돼서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돼요, 원점 대칭은. 자, 그래서 우리가 X, Y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돼요. 자, 대칭 이동 X축, Y축 원점 대칭이 됐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시켜보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XY가 YX 이렇게 돼요. 자, 요거 하나만 더 쓰고 나서 그림을 그려줄게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한다. 즉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한다. 그렇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돼요. 자,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되게 쉬워요. 자, Y는 X 대칭은 어떻게 일하냐면 Y는 X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XY가 이렇게 있을 때 이 XY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직사각형을 그려서 여기가 XY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요 길이가 X, 요 길이가 Y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대칭을 시켜주면 요걸 이렇게 대칭을 시켜주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대칭이 되죠. 이렇게 대칭. 대칭 안 같아 보이지만 대칭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아까 요 X가 요 X, Y좌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요 X좌표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요 Y좌표와 Y가 X좌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XY가 자리가 바뀌게 돼요. XY가 YX로 자리를 바뀌게 된다. 이게 Y는 X 대칭이에요.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어떻게 하냐면 Y는 마이너스 X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어떻게 돼요? 자, 또 직사각형을 그려서 여기를 X, Y라고 하고 자, 이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즉 요게 X, 요게 Y였는데 X가 밑으로 내려가서 Y좌표가 되는데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X Y는 이쪽 마이너스 Y가 돼서 X좌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XY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XY 자리를 바꾸고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요 5가지 축대칭은 금방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그 다음 5가지 또 대칭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우리 또 6번으로 갈까? 6번. 자, 6번, 7번, 8번. 이렇게. 자, 6번, 7번, 8번. 일단 3개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자, X는 A라는 축대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Y는 B라는 축대칭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A, B 점 대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X는 A라는 축대칭은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X축, Y축이 있을 때 X는 A라는 축을 요렇게 그려놓고는 요 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야, 점을. 자, 그럼 여기 이제 XY가 있었는데 요렇게 대칭을 시켜주면 요즘에 뭐가 되느냐?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Y는 그대로 있는데 요 X좌표가 어떻게 바뀌냐 하면 요게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 있는 누군가와 요 X를 더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그렇죠. A니까 저 누군가와 X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A가 나와야 되지 이렇게. 그럼 이 누군가는 2를 넘기고 X를 날리면 요런 모양이 나오니까 즉 여기가 뭐가 돼야 돼? 그렇죠. 여기가 2A-X 이렇게 돼야지 바로 X는 A라는 축대칭이 되겠죠. 즉 어떻게 외우냐면 요 X와 요 X좌표를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2a가 나와야 나누기 2를 하면 a가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시작합니다. xy는 어떻게 돼? 2a-x, y. 그 다음에 똑같이 y는 b는 x는 그대로 있고 2b-y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a, b 점대칭은 어떻게 되냐면 둘 다 2a-x, 2b-y를 둘 다 가시면 돼요. 자, 우리가 a, b 점대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또 해볼게요. 자, 우리가 x는 a, x, y라고 하고 우리가 여기 a, b 점대칭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겠죠? 여기. 자, 그러면 봐봐. 일단 요게 y는 b가 되고 요게 x는 a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뭘 먼저 가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뭘 갈까? 그렇지. x는 a란 축대칭을 가면 2a-x, y가 되고, 그 다음 이렇게 한 거라면 또 이게 2등분이 되죠. 그래서 점대칭은 또 축대칭 한 번 더 가는 거야. 즉 우리가 a, b 점대칭은 x는 a에서 대칭하고 이번엔 y는 b에 대해서 대칭 둘 다 가야 되니까 2a 빼기 x는 그대로 있고 y좌표는 2b-y가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점대칭은 2ax, 2 빼기 x, 2b-y 이런 모양이 바로 점대칭의 변한 좌표가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개념의 맥 1번, 유형 1번부터 풀이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1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식이 나와 있죠? 우리가 f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우리 원래는 이렇게 쓰기로 하는데 원래 엄밀히 말하면 이제 함수식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썼을 때 요건 무슨 뜻이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자, 평행이동입니다. 자, 그럼 1번 마이너스 4, 어디로 간다고? 그렇죠. 여기다 대입을 하면 돼요. 마이너스 5, 4. 자, 2번. 이번엔 1, 마이너스 2면 여기다 1.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되니까, 원점으로 가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유형 1번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리겠고요. 다음 이제 유형 2번을 갈게요. 자, 유형 2번은 점 P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좌표가 3,4가 되었다고. 원래 P의 좌표가 뭐였냐? 자, 이것도 변환식을 써볼까요? 함수식을?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더니 결국 요게 3,4가 된 거야.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요게 3, 요게 4가 됐으니까 원래 좌표는 뭐였겠죠? 1, 6이 되었겠죠. 그래서 1,6이 우리가 평행이동이 돼서 이렇게 변했다. 그래서 P의 좌표는 1,6이다. 자, 다음 유형 3번을 갑니다. 자, 유형 3번은 자, x, y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번에는 f 땡땡을 지우고 이렇게 해서 x축으로 a, y축 b만큼 평행이동이 있다고 한번 써볼게요. 자, 이럴 때 자, 마이너스 3,1 밑에다 쓰면 얘가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3이 됐다. 그러니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얼마? 1. 2 플러스 b가 얼마? 마이너스 3. 해서 우리가 a를 구하면 이렇게 하면서 ab가 바로 다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환식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유형들을 잡아봤어요. 자, 유형 4번은 이번에 3,1이라는 점이 어때? 1,3으로 평행이동을 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한번 봐봐. x, y가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이동했는데 얼만큼 이동했는지 몰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 넣어보면 3,1 어때? 3 플러스 a, 1 플러스 b니까 요게 1, 요게 3이 됐어요. 그럼 a가 얼마? 그렇지, a는 마이너스 2, b는 2. 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x, y 식은 뭐였지? x 마이너스 2, y 플러스 2가 되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2,4를 집어넣으면 답은 0, 얼마? 6.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겠네요. 자,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점들을 간단하게 바꿔보는 문제들을 다뤄봤습니다. 자, 이번엔 개념의 맥 2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의 맥 2번.
자, 개념의 맥 2번 문제는, 자, 또 평행이동이 나왔는데, 개념의 맥 1번은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점을 변환시켰다고 하면, 이번에 도형을 한번 변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형을 변환시킬 때 부호를 바꿔서 넣는다고 했죠? 자, 이렇게 생긴 식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아, 이건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 도형을 이동시킬 때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그렇지, 부호를 바꿔서 Y 플러스 1을 집어넣고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고 했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게 X에 넣을 거예요. 이렇게 갖다 넣는데 뭘 집어넣는다? X 마이너스 1을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야. 여기에다가. 그리고 Y 플러스 1을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면 우리가 변환식이 나오겠어요. 다음, 유형 6번을 갑니다. 자, 유형 6번. 자, Y는 2X 플러스 3을, 자,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자, 그럼 또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부호를 바꿔서 넣으니까 Y 플러스 2, 2X 마이너스 1 더하기 3. 요거 정리하면 답이 나오겠고요. 다음, 유형 7번을 갑니다. 자, 유형 7번은, 또 마찬가지로 XY가, 자, 일부러 선생님이 쓸 때 F 땡땡을 썼다 안 썼다 막 그러니까 상관없으니까 막 할게요. 자, 그럼 또 우리가 여기 X,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4는 0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을 때 어떻게 부호를 바꿔서 집어넣는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리한 식이 바로 어떻게 돼? 이 식인데, 요게 누구야 돼야 돼? 이게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12가 돼야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걸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a 더하기 4. 요게 얼마? 이게 12가 돼야 돼. 그래서 a는 얼마야? 답이? 4가 답이겠죠. 자, 다음 유형 8번을 갑니다. 유형 8번. 자, 유형 8번도 이번엔 원의 방정식이니까 뭘 갖다 넣을 때 그냥 갖다 넣어도 되지만 우리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한번 풀어볼까요?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표준형을 바꿔놓고 평행이동 한번 시켜봅시다. 자, 그럼 X축으로 얼만큼?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했어요. 항상 우리 헷갈리지 않게 처음에는 변환식을, 함수식을 써가면서 풀도록 합시다. 그럼 이걸 이제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다 넣으면 우리가 X 마이너스 A가 들어가니까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고. 자, 일부러 선생님이 좀 여러 가지 각도로 풀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풀면 중심이 A 마이너스 1, B 플러스 2니까 얘가 뭐가 돼요? 3, 마이너스 1이 돼서 A는 4, B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자, 우리가 원을 표준형으로 바꿨으니까 어때? 중심 마이너스 1, 2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A, 2 플러스 B니까 요게 누구랑 같다? 요게 3, 마이너스 1랑 같다 해서 A가 4, B가 마이너스 3.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겠어요. 그러니까 도형을 우리가 바꿔보든가, 아니면 중심의 좌표만 한번 평행 이동시켜보든가, 둘 중에 편하게 선택을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개념의 맥 3번을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9번부터 또 들어갈게. 자, 유형 9번은, 자, y는 mx 플러스 3이란 직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자, 이제부터는 대칭 이동이 나오는데, 자, 원점 대칭하면 이렇게 쓰시면서 푸세요. 얘는 뭐가 되죠? 그렇죠. 요렇게. 자, 그래서 도형에 집어넣을 때 얘는 그대로 넣으면 돼요. y는 mx 플러스 1이 있을 때, 3이 있을 때 얘를 그대로 마이너스 x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5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바로 대칭 이동한 식. 근데 얘가 어딜 지나? 1, 0 이렇게 되면 m은 3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칭 이동식을 써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게 대칭 이동 변환이고요. 자, 다음 유형 10번을 또 갈게요. 자, 유형 10번은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니까 y축에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되는데 또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푸냐면, y축 대칭이니까 x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x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집은 개념 교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쉬운 문제들을 빨리빨리 많이 다뤄보는 연습을 하는 교재입니다. 자, 유형 11번.
자, x축에 대칭이니까 이번에는 어때? 그렇지. x는 그대로 두고 y의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주면 도형의 방식이 나오겠고요. 자, 이번엔 y는 x 대칭 뭐였지? 그렇지. xy를 뭘로 바꾼다? yx로 바꾸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것도 원의 방식이니까 물론 그냥 이렇게 바꿔도 돼. 이렇게 바꿔도 되는데 자, 그 표준형으로 우리가 바꿔놓고 풀어도 되죠? x-1 제곱 y제곱은 얼마? 4라고 해놓고 답은 어때? y-1 제곱 x제곱은 4 뭐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겠어요. 자꾸 원의 방식은 표준형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면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대칭 이동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한번 다뤄봤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 개념 MX 4번 또 대칭 이동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자, 유형 13번 또 들어갑니다. 유형 13번. 자, 유형 13번은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한 방정식을 각각 구하는 거니까 자, y는 x 대칭하면 얘를 어떻게 돼야 돼? 얘를 y는 x 대칭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y하고 x를 자리를 바꿔서 쓰면 되겠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게 되면 자리도 바꾸고 마이너스도 붙여야 되죠? 이거 x를 안 바꿨네요. 이렇게 해서 답을 각각 써주시면 되고 자, 다음 유형 14번을 가면 자, 1번 자, 두 점이 어떤 점피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건 점 대칭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물론 이걸 우리가 점 대칭으로 생각을 해도 되지만 기하학적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자, 우리가 여기 마이너스 5,1이 아무데나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여기 7, 마이너스 9가 있다고 하면 이게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렇지. 이게 그러면 2등분이 되면서 한 직선이 있어야 되니까 이 점은 중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칭점 뭐가 되냐면 2개 더해서 2로 나누니까 1, 2개 더해서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4에서 바로 1, 마이너스 4라는 점대칭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똑같이 자, 이번 문제도 어떻게 들어가냐면 5, 마이너스 4라는 P좌표와 1, A-2라는 점 두 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이 이거니까 결국 이 점과 누구? Q. 요 점이 무슨 관계인가요? 그렇죠. 그림상으로 이제 P가 있고 Q가 이렇게 있는데 요 점이 얘야. 얘에 대해서 대칭이래, 둘이. 자, 그러면 결국은 PQ의 중점이 바로 얘가 된다. 그래서 답은 어떻게 돼? 2분의 3B 플러스 1 더하기 5. 2분의 7 빼기 4가 1, A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A하고 B의 값을 구하면 되겠어요. 자, 13, 14번은 주제가 뭐냐면, 그렇죠. 우리가 어떤 점 대칭을 두 점의 중점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유형 14번은 그 문제고, 유형 13번은 y는 x, y는 마이너스 x 대칭 문제였고요. 자, 다음 이제 유형 15번을 보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점 대칭 변환식을, 함수식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마이너스 3,2 대칭이다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쓰기로 했죠, 아까? 그렇죠. x, y는 이게 a, b니까 2a 마이너스 x, 2b 마이너스 y 이렇게 쓰기로 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바뀌냐면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니까 여기다가 얘를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요걸 x좌표에 갖다 넣고 얘를 y좌표에 그대로 갖다 넣으면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x 플러스 2 4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3,2 점대칭을 한 도형이 되겠고요. 다음 유형 16번은 여기다 조그맣게 쓸게. 자, 유형 16번은 그렇지. y는 마이너스 2 점대칭, 마이너스 2 축대칭 어떻게 됐지? xy가 그렇죠. x는 그대로 있고 y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y가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 문제 읽어보니까 a 플러스 b, 5를 대칭을 시켰더니 뭐가 돼? 요게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가 되고 5가 여기 들어가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이 아이가 마이너스 3ab가 돼요. 자, 그럼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고 a, b는 마이너스 9니까 이걸 가지고 a 3승, b의 3승을 구하라는 건데 요건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배운 뭐죠? 그렇죠. 곱셈 공식 문제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갖다가 대입하면 답이 나오니까 요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여기다 대입만 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개념의 4번은 뭐죠? 그렇죠. 대칭 이동들
여러 가지 대칭 이동들 문제들을 네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엔 우리 개념의 맥 5번, 유형 17번부터 또 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7번. 자, 유형 17번은 두 원이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이건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중심이 얼마?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중심이. 자, 그리고 여기는 어때? 3, 6. 자, 근데 이게 둘이 어떤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래요. 자, 그렇다면 기하학적 성질이 어떻게 되냐면 중심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수직 2등분이 돼야 되니까 결국 이 직선의 정체는 요 1, 마이너스 2와 3, 6의 뭐다? 수직 2등분선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라고 된 기하학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직선 y는 ax 플러스 b는 수직 2등분선이니까 기울기가 얼마냐면 3 빼기 1, 2분의 8. 그럼 4죠? 그럼 이게 기울기가 4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점의 중점이니까 한 점 어딜 지나요? 두 개 더하면 2로 나누면 2. 자, 2,1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래서 답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 한 다음에 2,1을 지나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2,1을 지나야 되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10이 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양거에 4를 곱하면 4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니까 결국 x 플러스 4y 마이너스 10은 y라고 나타내는 거였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끝났다, 답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a는 마이너스 4분의 1, b는 4분의 10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p는 뭐가 돼? p는 반지름이 둘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p는 당연히 반지름 2니까 반지름 제곱 4가 되어야 한다. 이런 거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18번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유형 18번. 자, 유형 18번은 3, 마이너스 7을 y는 x 빼기 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자, 우리가 지금부터 선생님 중요한 공식을 또 하나 알려줄 테니까 이걸 잘 정리해 봅시다. 자, 대칭 이동 첫 번째 y는 x 플러스 a에 대한 축대칭, 직선 대칭,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대칭. 자, 요거 이제 우리가 원래 일일이 풀려고 하면 좀 복잡한데 선생님이 변환식을 알려줄 거예요. 자, 변환식은 어떻게 되냐면 x, y는 y 마이너스 a, x 플러스 a 이렇게 바뀌고 얘는 마이너스 y 플러스 a, 마이너스 x 플러스 a. 자, 외우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x는 하고 나타내면 y 마이너스 a니까 x, y가 y 빼기 a, x 플러스 a를 변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외워지고요. 여기도 x는 하고 나타내면 a를 넘기고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이렇게 돼서 x는 이거, y는 이게 해서 이렇게 바뀐다라고 외워주시면 좋아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이걸 뭐 어떻게 유도를 할 수 있느냐? 자, 선생님이 아주 쉽게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자, y는 x 플러스 a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x, y라는 점이 있었어, 얘들아. 자, 대칭을 시켜서 이렇게 생긴 이 점이 뭐냐는 게 문제인데 자, 잘 봐. 일단 선생님이 요걸 이제 움직일 때 잠깐 어떻게 하냐면 요 노란 게 첫 번째야. 요 x축을 요렇게 들어올려서 얼만큼? a만큼 들어올린 거예요. 이게 a니까. 자, 그럼 이게 x축이 돼버렸으니까 이 좌표는 뭘로 바뀌냐면 y좌표가 y 빼기 a가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요 직선은 뭐가 되죠? y는 x가 되고 그때 그럼 요 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요 둘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요 둘을 바꾸면 되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번엔 다시 요 노란 선을 다시 a만큼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요 좌표는 어떻게 바뀌냐면 y좌표가 x축이 밑으로 a만큼 내려갔으니까 얘가 x 플러스 a로 바뀌겠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자, 이 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결국 어떻게 하냐면 x축을 갖다가 a만큼 잠깐 들어 올렸다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주고 다시 a만큼 이렇게 내리면 돼요. 그러면 요 점은 어떻게 바뀌냐면 요 점은 x, y였는데 a만큼 들어 올려지면서
요렇게 바뀌고, 그럼 얘네 둘이 자리가 바뀌니까 요렇게 되고, 그 다음 얘가 다시 A로 비틀어내니까 요 Y좌표가 플러스 A의 효과가 나서 요런 모양이 되는, 요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바로 암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 풀 때 요걸 외워놨다가 그대로 갖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풀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형 8번을 여기다 한번 풀어볼게요. 유형 8번을, 18번을. 자, 3, 마이너스 7을 y는 x 빼기 3에 대해서 이동을 하라고 했으니까 변환식을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지, 우리? xy가 어떻게 됐죠, 아까? 그렇지. x나 나타내면 y 플러스 3, y는 x 빼기 3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3, 여기다 마이너스를 갖다 넣으면 답은 마이너스 4, 0이 답이다. 어때? 엄청 쉽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루면 좋겠다. 자, 다음 19번, 20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19번, 20번은 똑같이 기울기가 1이랑 마이너스 1인 직선 아까 내가 가르쳐준 공식대로 가면 돼요. 자, 유형 19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유형 19번. 자, 원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대해서 대칭을 했어. 자, 기억나? 우리 아까? 그렇지. 기울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대칭 어떻게 하기로 했죠? 우리 변환식을, 함수식을 우리가, x라고 나타내면 y, 마이너스 y 플러스 3. 여기서 y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도형에 집어넣을 때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이걸 x좌표에 갖다 놓고, 이렇게. 이걸 y좌표에 갖다 놓고,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면 답이 나와요. x 빼기 7제곱, y 빼기 4제곱은 9. 이런 식으로 그냥 풀으면 굉장히 편한데, 자, 답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x축까지 거리의 최소값, 원의 방식 문제가 하나 나왔네. 자, 그림을 그려볼까요? 7,4. 반지름이 3이니까 요 정도 있겠다, 이렇게. 자, 그럼 이 원 위의 점에서 어디까지? x축까지 거리의 최소값이니까 중심에서 내려 찍은 다음에 반지름 빼면 되겠죠. 그럼 요 길이는 얼마냐면 아까 4였으니까 요 반지름 3, 답은 요게 얼마? 1. 답은 1이 되겠죠. 자, 다음에 자 이제 유형 20번을 들어갔는데, 자, 유형 20번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야. 자, 별표를 치고 이 문제는 학교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계산을 한 번에 딱 맞출 수 있게 꼼꼼하게 풀도록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엔 불행하게도 선생님이 알려줄 수 있는 공식은 기울기가 1하고 마이너스 1인 직선까지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가 2인 직선인 y는 2x 빼기 3에 대한 대칭은 함수식을 우리가 외워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지 되는가? 의도가 뭔가를 한번 읽어보면, 자, 4, 마이너스 1이 한 여기 정도 있어요. 4, 마이너스 1. 이걸 갖다가 이렇게 대칭을 시킨 거니까, 자, 이 문제의 의도는 어떤 변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기하학적인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이 전전 단원에서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요 점을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요 A, B가 미지수가 2개니까 식을 2개를 얻는데 첫 번째 식은 뭐냐면, 그렇죠, 수직이 2등분이니까 요 기울기가 얘랑 수직이야. 그럼 첫 번째 관계식은 4 빼기 A분의 마이너스 1 빼기 B. 요게 바로 요 기울기랑 수직이니까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분의 1. 자, 그럼 이렇게 넘기면 결국 식은 2 플러스 2B는 4 마이너스 A가 돼서 A 플러스 2B는 2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점이 무슨 점이냐면 얘네 둘의 중점이니까 2분의 4 플러스 A, 2분의 B 마이너스 2를, 여기 중점을 얘가 지나는 거야. 여기다 대입을 하고 양면에 2를 곱하면 무슨 식이 나오냐면, 이번 식은 요걸 여기다 넣으면 2분의 B 마이너스 1, 4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니까 요거 B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돼? 2A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자,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요 두 개를 연립을 하면 어떻게 되겠지? A, B의 좌표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이 아닌 직선에 대한 대칭은 우리가 변환 함수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기하학적으로 풀어야 돼, 계산을. 즉, 요 대칭한 점과의 이 직선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건데, 얘를 연결한 이 선분이 얘랑 수직이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하나. 그 다음 이 둘의 중점,
그 중점을 얘가 지난다라는 식 하나. 그래서 그 두 개를 연립해서 A, B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대칭 이동을 쭉 설명을 선생님이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변환들을 이용해서 다루는 어떤 중요한 또 유형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개념의 6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의 6번엔 21번, 20번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잘 정리해서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3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후에 다시 Y축에 대칭 이동시켰다. 이걸 다시 A, B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다. 자,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쉽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X, Y 1,3이었죠? 1,3을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니까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3이 되고, 다시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X축으로 얼만큼?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얼마? 한 후에 원점 대칭을 했대. 원점 대칭을 하니까 이번에 또 어떻게 되죠? 요 두 개,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1 마이너스 A, 3 마이너스 B. 저 여기까지가 변환을 다 시킨 거야. 그랬더니 얘가 뭐가 돼? 3,4가 됐다. 그래서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2, B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A하고 B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21번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배웠던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써서 한꺼번에 다 사용을 해본다. 이런 의미의 문제고, 22번은 자, 2,-1을 지나는 직선 L이 1,2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후 Y축에 대칭 이동시킨다. 자, 이번 변화는 아까보다 조금 어렵네요. 자, 2,-1을 지나는 직선 L이 있는데, 우리 보통 어떤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놓을 때 어떻게 놓죠? 기울기를 모르니까 이럴 땐 기울기를 뭐라고나? M이라고 두면 돼요. 그래서 Y는 M, X-2, 마이너스 1. 이렇게 놓는, 우리가 요거 직선의 방식에서 배웠죠, 여러분들. 이렇게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2,-1을 지난 직선 L. 얘를 1,2에 대해 대칭시키니까 우리 1,2 점대칭 기억나? 어떻게 돼? 2-X, 4-Y. 이렇게. 자, 요거 대칭시키면 요걸 어떻게 돼? X에 요걸 Y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4-Y는 M. 2-X, -2, -2.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점대칭을 다 시킨 거야. 자, 그랬더니, 자, 요거 정리해보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Y는, 어때? M, 마이너스, 얼마? 그치, MX가 되고, 이게 4가 넘으니까 마이너스 5가 돼서, 결국 Y는 MX 플러스 5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얘가 어딜 지난다고? 마이너스 3,1을 이렇게 지나니까, M은 얼마야? 그렇지.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래 직선은, 그러면 Y는 X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이었다. 라는 게 22번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번엔 개념인맥 7번. 자, 대칭 이동에 대한 활용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형 23번부터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이 문제들은 그냥 변환식을 써서, 평행 이동식을 써서 그냥 갖다가 대입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림을 그려서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야 하는 유형이 되겠어요. 자, 23번 문제를 보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떤 문제냐면 의도가 7,4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뭐야? 4,1 이렇게. 자, 이렇게 두 점이 있는데 X축 위에 한 점 P가 있다. 자, X축 한 점 P가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더하기 이거에 뭘 구하는 거야? 그렇지.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기억나요? 어떻게 한다? 그렇지. 요 A를 대칭을 X축에 대해 시켜서 요 좌표가 얼마가 돼? 4,-1이 되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일직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바로 요 길이가 최단거리가 되겠다. 왜냐면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대칭을 시켜준 이유가 뭐냐면 대칭을 시키면 요 길이가 수직 2등분이 되니까 삼각형이 합동이 돼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져요. 자,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게 되고요. 자, 만약에 이 점이 아니라 이 정도에 아무데나 점을 찍었어. 그럼 요거 더하기 요게 되는데 또 이렇게 연결하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요 길이가 같아서 이거 더하기 이게 바로 이거 더하기 이거랑 똑같아지죠. 자, 그럼 우린 비교 대상이 요 일직선으로 가는 길이와 이렇게 꺾인 거리 비교를 한다면 어때?
그렇죠. 요 노란 선이 가장 짧은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최소값은 A'B라는 길이. 요게 답인데 요거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배웠죠? 어떻게 돼? 여기가 7, 아까 얼마? 4였으니까 거리를 구하면 3제곱, 5제곱. 그래서 답은 얼마? 25 더하기 9니까 34가 되겠다. 루트 34.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어요. 자, 24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24번은. 자, 뭐가 다른가 잘 봐. 자, 이번엔 요렇게 해서 y는 x를 요렇게 그려놓고, 자, 문제는, 자, 2콤마가 어디 있냐면, 자, 2콤마, 자, 여기가 2콤마이니까 2콤마는 요 정도 있겠어요. 그죠? 2콤마5. 아니요, 요 정도 찍고, y는 x 위쪽에 있다고 확신을 해야 되겠고, 자, 5,10도 어때? 5,5가 여기 있으니까 5,10도 저 정도 있겠죠? 5,10 이렇게 있네요, 우리가. 자, 그렇다면 이번엔 아까랑 똑같은 아이디어가 돼요. 자, 어떻게 돼? 여기 P점을 찍고는 이거 더하기 이거에 뭘 구하는 거야? 요 둘의, 그렇죠.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자, 이 직선이 아까 X축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이걸 이렇게 대칭을 시켜서 A'을 잡고 요렇게 그어준 게 뭐냐? 그렇지. 요게 최단 거리가 되겠죠? 아까 그림을 사실 한 번 더 그려보면, 오, 이건 노란색. 이렇게 해서, 자, P가 만약 이쪽에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돼? 요렇게 돼버리죠, 이렇게. 그러면 이 노란 일직선보다 꺾이니까 이 최단 거리가 이 노란 선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자, y는 x에 대칭을 하니까 이 점이 뭐가 되죠? A'이 5,2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두 점 사이 거리. 여기는 얼마가 돼? 루트 얼마? 0, 8, 그러니까 8이네, 그냥 8. 똑같으니까. 여기는 8이 되겠다. 즉, 이 두 문제의 차이점 뭐죠? 대칭 이동을 시키면 최단 거리가 나온다라는 공통된 개념이긴 하지만, 첫 번째 문제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야 했고, 두 번째 문제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해야 했죠.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음 문제들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서 일직선을 긋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를. 자, 유형 25번은 문제가 두 문제니까, 한 문제씩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 우리? 자, 유형 25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25번. 자, 유형 25번 1번은, 아까랑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 한 번만 더 그림을 크게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y는 x를 이렇게 또 찍고, 3,1이 여기 있어요, 이번엔. 3,1 여기 있고, 5,4는 어디 있어요? 5,4는 요 정도 있겠다, 또. 5,4. 자, 그럼 이번엔 뭐냐? y, x의 점 P가 있을 때, 둘레의 길이야. 자, 요렇게 둘레의 길이의 최소를 구하는 거야. 자, 이 문제가 아까 문제랑 똑같은 이유가, 이 길이는 어차피 일정하니까 AP와 BP의 합이 뭐가 되면 돼? 최소가 되면 되겠죠, 둘레 길이는.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얘를 이렇게 대칭을 시켜서 1,3을 만든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일직선을 쭉 그어버리면 그때 요 삼각형이 바로 뭐가 돼? 둘레 길이가 최단이 되겠지, 그지? 아까랑 똑같은 거야. 요 길이는 일정하니까 요거 더하기 요게 최소가 되면 돼. 그래서 답은 요 둘 사이 거리 구하면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4제곱 1제곱에서 답은 얼마? 루트 17이 바로 1번 답이 되겠고요. 다음 2번. 자, 2번은 y는 x를 이렇게 하고 5,3은 요 정도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5,3. 자, 그럼 봐봐. 이제 여기서 y는 x 위에 점 P가 있고 x축 위에 q가 있어요. 자, 이때 삼각형 APQ의 둘레 길이를 구하는 거야. 자, 이 둘레 길이의 최소를 구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하죠? 그렇지, 이거는 잘 봐. 요거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서 A 다시 요렇게 대칭을 시켜서 A2 다시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일직선을 그은 게 바로 뭐가 돼? 요 둘레의 길이가 요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요게 바로 요 둘레의 길이가 요 길이랑 똑같아서 저게 최단 거리가 돼. 자, 그럼 왜 이렇게 하는가? 자, 봐봐. 만약에 우리가 P를 요렇게 잡았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요 둘레의 길이는 이거 더하기 이거랑 똑같아지는데 요건 일직선인데 이런 것들은 계속 꺾이죠. 뭐 이렇게 꺾이든가 이렇게 꺾이든가 꺾이니까 그럼 요 노란 길이가 바로 둘레 길이 최단이 되겠네. 그러면 답은 요 좌표는 요게 x축 대칭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요 좌표는 y는 x 대칭 했으니까 이렇게 돼서 자, 결국 우리가 뭘 구하는가? 둘레의 길이는 요 둘 사이 거리가 답이죠. 둘레의 길이는 얼마냐면 루트
2제곱, 8제곱 해서 답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2번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26번. 칸이 좁으니까 지우고 26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26번은 그림을 또 그려보시면 이렇게 3,5, 3,5라는 점 이렇게, 그 다음에 5,1이라는 점 이렇게. 자, 문제가 뭐예요? Y축 위에 점 P, X축 위에 점 Q 이렇게 되겠네. 자, 요거 더하기 요거의 최소값 구하는 거네, 이번엔.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지? 그렇지, 또 대칭.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서 요렇게 일직선을 그어주면 어떻게 돼? 그렇지, 요게 바로 최단거리가 되겠죠. 자, 우리가 요렇게 연결을 하면 그리고 요거 더하기 요게 요 길이가 돼요.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점을 요 정도로 찍었다. 좀 과격하게 그려야 되겠다. 요렇게 찍었다고 할까, 이렇게? 요렇게 둘레길이로 갔다고 하면 요렇게 되니까 아까 요 일직선보다 어때? 이렇게 꺾이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대칭을 B는 X축 대칭, A는 Y축 대칭을 해서 3,5 여기는 5,-1 한 다음에 둘 사이 거리 구하면 답은 어떻게 돼? 8제곱, 6제곱 해서 답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대칭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단 거리를 구하는 해결 문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